그래도 그 10년 동안 안철수 정치가 철수하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가 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대 양당에 몸담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유일하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권 바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오래 견디고 있는 사람도 처음이다. 저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유난히 3이란 숫자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V3 만드셨고 세 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하시고 제3지대에 늘 계시고 다른 정치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걸 진짜 압축적으로 하셨는데 그 10년 동안 가장 후회되는 그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정치를 할 생각이 정말 눈꽃만큼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금 10년째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만약에 그때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서울이 좀 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입니다. 그때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그 당시 같이 이제 후보 단일화 서로 협상을 했는데 서로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이 정치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는가 싶어서 솔로몬 재판 때 생모 그 심정으로 제가 출마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완주를 했다면 어땠을까? 한국에서 과연 3당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상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2016년 그때 삼김 이래 가장 큰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그 당시 저 정권에서 없는 리베이트 의혹을 만들어서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당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표를 사퇴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의 새 정치가 실패했다. 그리고 또 지금 낮은 지지율이 현실을 또 그거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10년 동안 안철수 정치가 철수하지 않고 이룩한 성과들이 또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가 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삼김 이래 가장 큰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는 거. 그건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대 정당에 몸담지 않고 이렇게 거대 정당 바깥에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제 정치력이나 돌파력은 그걸로 증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국회의원 재선 의원인데 하면서 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입니다. 여당 그 원내대표 찾아가서 설득하고 야당 원내대표 찾아가서 설득해서 결국은 바로 그 회기 때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를 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손꼽자면 어떤 중견 언론인 분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상 거대 양당에 몸담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유일하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권 바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오래 견디고 있는 사람도 처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년간 이렇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은 뭔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정말 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요 세 가지는 내가 바꿔놓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선거 제도를 다당제가 가능한 제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양당제가 이제 고착화된 것이고, 근데 이 양당제의 문제점은 결국은 서로 극한 대립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당제야말로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다. 앞으로는 다당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행정 권력에다가 인사권, 예산권, 그 다음에 또 감사권, 입법권까지 이렇게 5개의 절대 반지에 해당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불행해진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어서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을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